미나상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번 주에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다른 시도도 해보고 욕심을 낸 컨텐츠이다 보니 너무 양이 방대해서 이번 주에는 제가 다른 것을 하려고 준비하던 걸 이제 킵을 해놨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제 생일날 생일 특집으로 아주 한 2시간 정도 되는 길일 것 같은데 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급하게 변경을 해왔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사실 또 제가 한 오늘만 3번 정도 이 대본을 엎었었는데 킵해놓은 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여고 괴담 이외에도 또 제가 대학교 괴담도 또 따로 준비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리면 오케이. 그 다음 기회에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수정 전인 대본들을 나중에 오픈하는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K짱의 공포 컨텐츠를 생방송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저를 처음 보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를 2번째 이상 보신다면 좋아요와 이 영상이 끝난 뒤에 힘나는 댓글들도 부탁드릴게요.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약간 여고괴담 느낌을 좀 준비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 공포감을 저 혼자 느끼기엔 너무 억울하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포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K짱이 어떤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는지 이 학교에 관련돼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랜만에 돌아온 K짱의 위험한 초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대전에 있는 충일여고 1979년 3월에 설립되었던 대전 충일여고입니다. 자, 1979년 충남 방적 대전 공장의 준공과 함께 개교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학교는요, 방직 공장이 재단으로 설립된 학교였다고 합니다. 당시엔 충일 실업고등학교라는 상업고등학교 과정의 산업체 부설 학교였다고 해요. 교훈도 학교의 교훈이 최선을 다하며 살자 였던 것처럼 이 공장을 다니던 이 여성분들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약간 주경야독의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이 학교 뭐 입학 개교 뭐 이런 사진인 것 같아요. 자, 학생들이 많을 때는요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984년 이게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으로 바뀌었대요, 이 학교가. 그러면서 충일 여자 고등학교, 충일여고로 개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섬유 산업이 이렇게 하향세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도 이제 자동화가 점점 이제 기계로 점점 자동화가 확대됨과 동시에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률이 훨씬 늘어나게 되면서 이 생산직이 비선호 직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2002년도에 모 기업인 충남 방적의 회사 정리 절차 신청 등 이 경영
엄청난 플러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뭐 이게 1996년도에 입학 사진이라고 해요. 자, 1979년도에 개교해서 한때는 한 학년이 1000명이 넘고 전체 학령 3000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바글바글한 학생 수였는데 학급 수도 100개가 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충남방적의 경영난과 함께 1990년도 후반에는요, 굉장히 극소수의 학생들로만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했고, 2005년도 2월 18일, 자, 겨우 3개 학급이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당시에 이제 졸업할 때 이제 막 울고 계시는 약간 그런 졸업 뭐 사진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얼마나 학생이 적었냐, 마지막 졸업생 수가 21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3000명에서 21명, 100개 급에서 학급 수에서 3개 학급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전체 이 충일여고의 모습이에요. 엄청 크죠. 한때 한 학년이 1000명이 넘었던 학교답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막 사진 여러 가지 폐교 이런 걸 봤지만 아마 폐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폐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학교가 폐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폐교가 되고 나서 심상치 않게 매스컴이나 뭐 온라인 뭐 이런저런 데서 이 학교가 심령 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자, 담력 테스트, 뭐 심령 동호회 사람들, 아니면 뭐 심령 사진을 찍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 학교에 1명, 2명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충일여고가 점점 이런 유명세기를 타기 시작해서 한국에서 그 한 방송 TVN에서 뭐 엑소시스트라는 방송에서 이 무속인 분들도 이 충일여고를 찾아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이 찾아가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매스컴도 타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 장소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주변에 가장 가까운 민가도 대전교도소래요. 그래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근처에 오지도 않고, 또 근처에 또 교도소도 있으니까 사실 주민들이 어떤 뭐 민원을 하거나 뭔가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지 않는 정말 오지에 있는 폐교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 무속인 분들 말로는 이 폐교가 돼버린 이 충일여고는 지리상으로도 이런 부유령, 이런 귀신들이 굉장히 모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뒤에 엄청 큰 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습하고 안개도 자주 끼고 막 주변에는 막 어떤 건물들도 많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그 습하고 어둡고 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귀신들이 정말 딱 모이기 좋은 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발길도 없고 어둡고. 자, 그런데 이 충일여고에서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 사진들 몇 군데를 보여드리면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바로 1층에 있는 1층에서 연결되는 지하실이라고 합니다. 이 1층 지하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엑소시스트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셨던 퇴마사 분들조차 일반인들은 절대 오면 안 된다 라고 고개를 내저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습하고 물이 보시면 알겠지만 곰팡이가 이렇게 쓸 정도로 물이 항상 잠겨 있대요. 그러니까 막 곰팡이가 피고 막 이끼도 끼고 막 이런 상태래요. 그러니까 어둡고 습하고 막 사람들 발길도 없고 막 너무나 완벽하게 귀신들이 머무르기 좋은 장소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실제 충일여고 화장실을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거 크게 하면서 보면 더 무섭다 자기들아. 자, 1층 교무실 옆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 엑소시스트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퇴마사 분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장소 중 하나라고 해요. 자, 지하 1층도 그렇지만 여기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진짜 발길을 들여놓을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고 해요. 이 화장실 근처에도 곳곳에 불이 난 흔적이 있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이 화장실에 쌀, 인형, 식칼 이런 것들이 놓여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기억나시나요? 이런 뭐 칼, 인형, 식칼 뭐가 기억나세요? 나홀로 숨바꼭질.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서 나홀로 숨바꼭질을 해서 진짜 귀신들을 부르는 그런 강령수를 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게 남아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한 거야 대체? 어떤 깡이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맙소사. 그리고 이런 약간 소문도 있어요. 여러분, 소문이에요. 옛날에 이곳에서 공장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아이를 임신한 거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굉장히 큰 죄처럼 여자들을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 전에 혹은 뭐 남자가 뭐 여자를 뭐 버렸다던가 어쨌든 그렇게 축복받지 못할 상황에서 이렇게 임신을 한 여성분들이 이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옛날에는 푸세식 화장실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빠뜨려 죽였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또 누군가가 이런 강령술을 해서 귀신을 불러오려고 한 흔적이 남아있기도 했었고, 이쪽도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귀신이 붙을 확률이 높대요. 귀신이 붙는다고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때 심령 스팟에 가는 것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TV랑 뭐 여름 특집 해가지고 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일본의 심령 스팟으로 알려진 어떤 공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제가 막 되게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막 이런 게 사이코 짓은 아닌데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겁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무서워서 막 못 가다가 갑자기 막 혼자 어두운 곳에 막 들어가. 근데 그때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아까 집 나오기 전까지는 머리가 진짜 아팠는데 또 오니까 괜찮다? 이상하지 않니? 근데 이런 심령 스팟 좀 나랑 잘 맞나 봐. 내가 약간 이런 거에 잘 맞나 봐. 한번 가볼게요. 언니. 저 언니 뭐예요? 뭐지? 또 언니 안 지킨다. 내가 지금 잠깐만. 지키네. 언니 왜 이래? 또 안 무서워졌나 봐. 아니, 이런 거 만지면 또 붙을까 봐. 무서워. 언니 또 안 무서워요? 언니한테 뭐 붙었나 봐. 어떡해. 막 내가 그 어두운 곳에 막 들어가.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졌다가 갑자기 막 슬퍼졌다가 막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잘 믿진 않는 편인데, 어떤 무속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그런 데 가면 안 돼. 넌 다 붙여온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붙는다는 게 여러분들 꼭 빙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안 좋은 그런 게 붙으면 나한테도 안 좋을 수 있고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런 곳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귀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나 주카이숲 한 번 갔다가 진짜 얼마나 진짜 재수 안 붙었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자,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면 귀신이 붙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화장실 사진이 무서운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뭐 밝게 찍은 것도 있고 어둡게 찍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근데 여러분 보여? 여기 약간 저 안쪽 왼쪽에 안쪽에 검은 형태가 이렇게 그림자로 잡혀 있는 거 보이세요? 물론 내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형체가 보여. 이건 좀 밝게 한 플래시를 터뜨려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를 빠뜨려서 그렇게 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장소인 것 같아요. 화장실이 이제 거의 푸세식이다 보니.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4층에 이게 화재가 난 교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학교에 그을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음악실이래요. 음악실에서 찍은 건데 여기가 이렇게 종이에 뭔가 이렇게 타담한 흔적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천장 이런 곳이 좀 이렇게 다 그을린 상태란데 네, 맞습니다. 이 학교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다고 해요. 4층 교실에서 화재가 났다고 했는데 이쪽이 정말 무섭대요. 자, 죽음의 4. 하필 그런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4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자, 보시면 저기 부적이 있다고 해요. 여기가 4층이고.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뭔가 실 같은 게, 이렇게 결계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쳐져 있고, 결계가 쳐져 있는 가운데에 뭔가 종이가 붙어 있어요. 노란색 종이 같은 게. 근데 저게 바로 부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4층에 화재가 나는 저기에 부적이 붙어 있고, 그래서 결계 같은 이런 줄들이 막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4층에는 그렇게밖에 엉켜 있는 줄이랑 인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줄이나 인형을 만지면 귀신이 쓰인다고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이곳이 막 심령 스팟이고 뭐 담력 훈련한 사람들 막 해가지고 많이 찾아가다 보니까 방문객이 늘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부적을 막 이렇게 떼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여기 뭐 실이나 결계나 이런 부적을 만져서도 안 되는데 이제 조금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어쨌든 뭔가 방지하기 위해서 부적을 해놓은 것 같은데 결계랑 이걸 누군가가 떼버렸으니까 안 좋은 기운을 막기 위한 건데 이걸 떼버렸으니 안 좋은 기운이 다시 막 이렇게 돌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웬만하면 진짜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엄청 많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좀 임팩트 있는 사진 몇 장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학교에서 찍혔다라고 보이는 심령 사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약한 거부터 한 개 보여드릴 거고 연달아서 좀 어떤 사진들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이 학교에서 찍힌 심령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거부터인데 너무 무서웠어. 이걸 크게 제가 확대하고 봐야 되는데 막 이러고 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겁이 많으신 분들은 살짝 이 모니터에서 좀 얼굴을 띄고 보시는 게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겁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분명 경고했어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오른쪽에 약간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것 같은 얼굴에 대한 형체는 없지만 약간 그런 부유령이 조금 찍힌 사진이 보이죠. 이게 약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하다 약한 거라고 약간 좀 주작이 아니다 좀 싶은 그런 사진을 갖고 왔고요. 이 두 번째 사진부터는 좀 연달아 이어지는 사진인데
이거 조금 소름 돋아요, 여러분. 자, 2012년 6월 4일 날 찍힌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강색으로 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검은색 머리를 늘어뜨린 어떤 한 여성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요. 조금 더 잘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 설명한 건데 눈, 코, 입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음 이라고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약간 오버를 못하면 교복 입은 것 같지 않아요? 교복에 조끼를 입은 것 같은 약간 긴 머리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중단발에 좀 여성이 찍힌 걸로 보이죠. 이 밤에 저 복도에서 혼자 저렇게 서 있는 저런 여성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심령 스팟이나 만약에 어떤 취재를 온 거라면 저기 창문에 저렇게 서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근데 점점점 형태가 흐릿해져가는 사진이라고 하네요. 자, 이 사진을 찍은 여기 학교에 가본 사람이 댓글을 다셨는데요. 이 학교가 아까도 사진 보여드렸지만 약간 디귿자로 꺾여 있잖아요, 학교가. 근데 저 사진이 찍힌 곳이 이 디귿자로 꺾인 사이 맨 꼭대기층 교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마 옥상에서 이 사진을 찍은 걸로 보이고 형태가 조금씩 사라지긴 했지만 사람이라고 해도 저렇게 서 있기가 엄청 무서운 곳임은 틀림없죠. 더군다나 약간 조금 여리여리한 소녀로 보이는 소녀 혼자가 이 밤늦은 시간에 저 꼭대기 교실에서 저러고 있는 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자, 어떠셨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누군가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이 학교에서 왜 사람이 사망했을까요? 자, 2016년 8월에 보시면 알겠지만 폐교 공포체험 나섰던 3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2016년 8월에 서울에서 일부러 이곳까지 굳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공포체험을 하려고 했던 어떤 남성이 이 학교 단속을 피해서 출입을 시도하다가 새벽에 중일여고 인근 교도소의 하수종말 처리장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실제 그 기사 원본인데요. 타이틀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실상 이 당시 사건이 일어난 게 새벽 2시쯤에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대전 교도소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물의 일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옛 충일여고로 이어지는 폐교가 된 곳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폐교가 2005년도에 됐는데 이곳에 어떤 한 남성이 들어가서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곳에 온 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낯선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두 번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손전등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심령 스팟이고 예전에 한번 와봤고 이런 공포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서야 여길 두 번이나 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막 짜릿한 이런 걸 즐기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두 번째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 결국은 발을 헛디뎠던 건지 이곳에 빠지시게 된 거예요.
자, 당시 이곳입니다. 죽음을 부른 공포체험이라는 타이틀로 실제 뉴스에 방영된 한 장면인데요. 이곳에 빠져진 거예요. 가로 18m, 세로 4m, 깊이가 무려 3.7m였던, 그러니까 거의 4m죠, 깊이가. 이런 가까이 되는 수조에 빠져서 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본래는 여러분, 이 해당 시설에 진입할 수 없도록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입할 수 있는 틈새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이 진입한 피해자가 이런 보시면 알겠지 이런 수생 식물 위로 이렇게 덮여 있는 폐수 처리장이었는데 여기를 물로 인식하지를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깜깜하고 손전등수 없으니까 그냥 땅이고 딱딱한 줄 알고 발을 이렇게 디뎠다가 이 거의 4m나 되는 이 물에 빠져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1cm만 되는 것도 그냥 그냥 평평한 땅인 줄 알고 뒤졌을 때 되게 낮은 것도 약간 삐끗하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고 어씨 뭐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땅인 줄 알았는데 물인 줄 모르고 그냥 풍덩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영을 좀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순간적으로 심장 어떻게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빠져 나올 수 있었는데 뭔가 좀 안 좋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누가 땡겼나? 뭐 이게 너무 이제 폐교고 너무 이제 귀신 얘기가 많이 도니까 뭐 여러 가지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막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입할 수 없는 장소고 폐쇄되었어야 되는데 그 틈을 또 누가 만들었는지 좀 기묘한 이런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죠. 자, 취재를 한 기자 말로는 사실 저곳이 철조망이 단단하게 쳐져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었대요. 원래는. 그런데 이 수조, 이 폐교로 통하는 통로에 누군가가 이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야?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망한 분이 이곳을 통해서 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이곳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교로 가기 위한 도로 그 입구에 들어갔는데 이 수조가 보통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7개, 8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발을 잘못 들여서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자, 더군다나 발생 시간이 밤이어서 더욱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넓진 않잖아요. 막 50m 이렇게 되진 않는데 어떻게 빠지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중간에 와서 빠지게 된 건지 저쪽 끝에서 빠지게 된 건지. 근데 빠졌으면 바로 딱 잡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야? 허적 되다가도 뭔가 여기나 이 폭이 이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막 100m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수영을 아예 못 하시는 분이 아니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깜깜했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는 하지만 막 그런 댓글들이 너무 무서웠어. 막 누가 잡아당긴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돌아가신 분께는 정말 고인의 명복을 정말 빕니다. 자, 그래서 이 앵커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 폐교에 하루에도 10명 이상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지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회사에서 지금 10년째 이곳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 관리가 좀 사실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이미 너무 공개가 많이 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곳을 막 이런 공포감이나 이런 막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면 주간이나 야간에 분명히 이렇게 또다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도 결국 이것을 방치한 부분 나중에 이런 걸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뭐 크게 사건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민사소송 말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뭐 형사 책임을 물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이제 기자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당시 사건이 있는 게 8월이었고 이것도 당시 8월의 사진이라고 해요. 보시면 경고, 출입 금지. 이 폐교는 우범 지역으로 경찰 순찰 강화 구역입니다. 무단 출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자, 관련 기사, 이 사건 이후로 경비가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 경로도 대부분 다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 지하도 약간 뭐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출입 금지 지역이니 뭐 페어 체험이나 뭐 이런 거를 예전보다는 좀 쉽게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블로그 분이나 여기 직접 가봤다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경비원 분께 걸려가지고 쫓겨나신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하네요. 저 경비원 분 뒤통수를 막 산 찍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건 안 가지고 왔어요. 자, 2018년 기준 높은 펜스로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경비 초소도 있고 야간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대전 충일여고는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출입 금지 지역인데다가 이게 건설회사 부영그룹의 사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에는 무단 출입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곳을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사유지 무단 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 여기 아파트를 짓고자 매입한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근처에 대전 교도소가 위치해 있어서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에 그 아파트에서 교도소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어가지고 아직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봤을 때는 예전부터 뭐 대전 서남부권 3택지 개발 지구 뭐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소문에 따르면 2028년도에 철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막 이렇게 창문도 막 다 깨져 있고 아침에 봐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허허벌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압도적으로 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안 보여드린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딱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뭐야 만든 사진이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생각 없이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요. 야, 주작하지 마라. 합성하지 마라. 뭐냐, 유치하다. 막 이런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또다시 글을 올려서 이런 댓글을 다세요. 사진하는 사람, 특히 나처럼 취재 다니는 사람한테 합성은 수치라고 생각한다. 포토샵이래봤자 할 줄 아는 게 색깔 넣고 빼고 진하게 하고 자르고 늘리고 줄이고 피부 보정하고까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는 아는데 합성은 처음부터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할 줄 모른다. 해도 티나고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애초에 배워본 적이 없으니 취재 사진 찍는 나에게 늘리고 자르고 줄이고 진하게 강하게 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 낙엽 2개가 눈썹이랑 눈처럼 나와서 저렇게 보이는 거야. 됐지? 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왜 하필 그런 식으로 찍혔을까? 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여러분. 심령 스팟이나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 이런 곳에는 이게 뭐 직업으로 뭐 유튜버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직업으로 해서 가시는
거고 어느 정도의 감당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지만 일반 분들이 담력 시험 한다고 이런 곳에 가는 건 저는 정말 뜯어 말리고 싶어요. 정말 들어가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 좋은 영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느끼거나 갑자기 하나 몸이 아프거나 하던 일이 잘 안 된다던가 내 주변 사람이 아프다던가 뭔가 내가 가지 말라는 곳에 감으로 해서 분명 안 좋은 기운이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런 심령 스팟 같은 데 갔다 오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 이거 지금 이 사진 지금 보는데 여러분 나 좀 무서운 거 발견했거든? 여러분 이거 나 너무 소름 끼쳐. 뭐야? 이거 사람 연못 눈 같지 않아? 얼굴 같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얼굴 가려가지고 이렇게 찍힌 것 같지 않아요? 나 이거 지금 봤네? 난 이거 돌아가 글씨 때문에 가지고 온 건데.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흥미있게 보셨다면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힘을 얻어서 다음에는 대학교별 학교만의 괴담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검은밤 당신의 이야기 채널에서도 제가 좀 더 무섭게 이 사건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좋으면 제가 또 대학교별 괴담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대학교랑 이 여대 한양대학교입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 인스타 팔로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뒤에